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2부 미세먼지 협업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맡게 된 대구 녹색소비자연대의 김은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기후위기 시민 대응의 논의를 위해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여자분들과 간단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속과 성함을 얘기하면 해당 참여자께서 10초 정도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센터 이사이신 장선미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소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경교육센터 이사로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어서요.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측정단 시민 참여자분이신 최수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원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단 작년하고 작년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전국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서울에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협업 테이블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백석산업개발 대표이신 백승호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시설물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백석산업개발 주식회사 백승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님이신 시석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차 회의 이후에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습니다. 신석기입니다. 제가 지금 재택근무여서 복장이 이런저런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대구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님이신 박근식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따블된 걸 몰라서 중간에 제가 좀 잘 경청하다가 미리 좀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 환경공단의 이정화 계장님이십니다. 이정화 계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환경공단 혁신기획팀 이정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구시 기후대기과 주무관님이신 김성준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청 기후대기과에 근무하는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원활한 온라인 회의를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이외에는 마이크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면, 음량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또 채팅방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안내에 따라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녹화를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워크시트 나중에 작성 다 하셨죠? 그 공유를 위해서 가상 배경 설정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지역 문제 해결은 한 영역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협업 테이블을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의제 실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로 워크시트 작성을 통해서 의제에 대한 각 기관, 개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는 워크시트로 공유한 실행 방안을 토대로 함께 협업 가능한 아이디어를 마인드맵 구성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작성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서 이미 공유를 하셨는데요. 오늘 의제에 대해서 잠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제는 작년부터 진행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미세먼지 수치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펼치고 또 미세먼지 저감 활동은 영역을 확대해서 작년 말부터 지금 전 지구적으로도 중요한 의제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시민 대응 행동을 함께 의제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2019년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참여하고 또 지역에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직접 생활 반경 근처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또 그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측정된 결과는 대구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올해 2020년에는 미세먼지와 교통이란 주제로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 주변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시민분들이 측정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예측하는 이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또 온실가스 배출 원인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제를 위한 사전 토론으로 진행한 온라인 포럼에서도 단지 미세먼지 저감 활동만이 아닌 기후위기 시민 대응 행동으로 확대해서 정책 지원 또는 기업과 연계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크 챌린지 또 미세먼지 시민 측정 활동, 또 공기 정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또 광주 지역 간의 협업 추진, 또 걷기 앱 활용 등 이런 논의들이 앞서서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제 내용 설명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제 미리 공유 드리고 또 작성하셨던 워크시트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 같이 작성한 워크시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처럼 네, 카메라에 보이도록 다 같이 작성하셨죠? 네, 하신 거를 카메라에 한번 다 같이 비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분은 예.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실제 문제 정의 및 해결은 9월에 있을 역량 강화 워크숍 또 하반기 의제 실행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시민들께서도 채팅을 통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각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각자 2분 내로 작성하신 내용과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 시에 작성해 주신 워크시트가 화면에 잘 보이도록 저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대구 녹색소비자연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분 내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외에 다른 분들 발표 들으면서 각자 떠오르는 의견이나 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이후에 진행되는 마인드맵 구성에서 또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목하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한 순서대로 할까요? 환경교육센터 이사님이시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장선미님의 발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번 장선미인데요. 지금 좌우가 바뀌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주최 측에서 가능할까요? 잘 보여요, 선생님. 좌우가 제대로, 바뀌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요, 제대로 잘 보여요. 그래요? 네, 정말 거꾸로 보이는구나. 네. 네, 저는 미세먼지 의제 실행,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길게 쓰고 싶었으나 칸이 부족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대구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미세먼지 교육용 가족 키트 개발 및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사실 대구 환경교육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뭐 달성습지 폐해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좀 총체적으로 모아내고 그리고 좀 홍보하는 효과, 그 다음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다 함께 같이 뭔가 변화를 위한 실천이 요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걸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실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요점 정리하셔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미세먼지 측정단 시민 참여자분이신 최수원님의 워크시트를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워크시트를 출력을 못해서 공유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저는 미세먼지 의제 실행을 위해서 시민과 단체들에서 정책 제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미세먼지는 개인이 줄이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미세먼지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인지를 해서 정부나 기업의 어떤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미세먼지 측정단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발생시키는 어떤 미세먼지의 양보다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양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미세먼지 의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제안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석산업개발 대표님이신 백승호 대표님의 워크시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세먼지 저감 의제 실행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관련 부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여러 이제 지역별로 지역 특성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단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단 내에서 각 개별 공장별로 이제 굴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발생 시설에 선제적인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한다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공원이나 이런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교통이 이제 통행량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의 이제 통행이 많은 곳에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거기에 대한 저감 시설을 알맞게 설치하는 것이
이제 많은 대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또 큰 효과를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발표하시는 분들이 요점을 딱 집어서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다음은 대구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님이신 박근식 님이 예, 워크시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식 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식입니다. 저는 미리 정책적 고민을 깊이 하지 못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주택에서 집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태양광 패널을 좀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보고 실제로 이제 전기료가 얼마나 절약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보를 공유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환경공단 계장님이신 이종환 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화입니다. 저희 미세먼지 저감 의제 실행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 분진 흡입 차량 운행 대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적었었고요.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19년 8월부터 도로 재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해서 현재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이 도로의 분진 제거 차량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나중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구시 기후대기과의 김성준 주무관님의 워크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거꾸로 약간 보입니다. 대구시청의 김성준입니다. 저는 여기 의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구 시민과 대구시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참여토록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라고 지정한 계절은 12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인데 그때를 지금 환경부와 전체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로 계절 관리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과제로서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내 집 앞에 물 뿌리기, 물론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자 공기청정기 세척의 날, 그 다음에 이제 세차 업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날은 세차를 하는 날로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이게 이제 작년 2019년도부터 여기 이제 시행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많은 돈을 통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워크시트에서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세먼지와 또 더불어서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돼서 또 워크시트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님, 신석기 부장님의 워크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력을 하지 못해서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일단 저는 뭐 사실은 제 이제 영역 자체가 이제 대구와 광주와 연계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구와 광주와 연계해서 미세먼지 분야의 공동 포럼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광주와 대구는 뭐 달빛동맹으로 묶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광주가 분지적인 형태, 도시의 규모는 당연히 뭐 대구가 더 크지만 분지적인 형태라든지 전체적인 산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분야에서 공동을 대응할 수 있는 또는 공동의 사례를 좀 찾아보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럼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던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와 같은 지역 간 협업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한 지역과 또는 한 지자체 내에서 추진할 때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을 광주와 대구가 연계해서 공동의 프로그램으로서 같이 추진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올라가고 프로그램의 성과, 그런 부분도 좀 공유하고 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발표 감사합니다. 참여자분들의 실행 방안 의견 잘 들어봤는데요. 다른 분들 발표 들으시면서 혹시 메모해 두셨던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을 지금부터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워크시트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저 부분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태고 싶거나 제안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발언하실 때 이게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되니까 손을 드시면 제가 호명을 하면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의견을 듣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에 못다한 얘기는 9월에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지목된 분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분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따로 없으세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장선미 선생님.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사실 오늘 저 처음 들었는 게 대구 환경공단에서 있는 도로 분진 흡입 차량이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도로 위에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다.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분산한다든지 친환경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 그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런 또 다른 차량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구환경단 이종합니다. 예, 저희가 도로 재배산먼지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차량은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로 운행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옆에 차 쪽 이제 차 갓길 쪽에 있는 그거를 이제 흡입을 해가지고 재배산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들은 다 친환경 차량이고 요거는 이제 갈수록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해를 거들어갈수록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적고 있는 발표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각자의 영역에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영역에서 해야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마인드맵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장선미 선생님 해결되셨나요? 질문하신 거 해결되셨나요? 네.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네. 김성준 주무관님.
김성준입니다. 저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번 의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그 손을 들었습니다. 그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느냐 어떤 비율을 나눠 봤을 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국외에서 53%가 들어오고 대구 이외에 국내의 타 지역에서 38%가 들어오고 대구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9%가 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9% 중에서도 대구 내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 산업체, 뭐 공사장 이렇게 쭉 분류를 해봤을 때 도로 자체에서 발생되는 거, 도로에서 발생된 것이 재비산되는 것에 대한 비율이 4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의제에서 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시민들과 공유하고 어떤 일어난 그 자리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지금 하신 말씀, 주무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워크시트에 대한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해주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시면 없으실까요? 제가 안 네. 보이시는 거죠? 네, 저 이게 속 화면에 들었는데. 네, 이게 공유가 네, 화면 공유 광주, 때문에 다 안 보여. 네, 네, 광주의 해주세요. 신석기입니다. 네, 사실 그 워크시트에는 광주와 대구의 공동 사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안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 많아서 네, 사실은 다른 것을 좀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손을 네, 들었고요. 첫 번째는 저번 이제 1차 토론회 때 대구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시민들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 발표를 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어떤 녹색교통, 여기서 말하는 건 대중교통이라든가 자전거 분야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적어놨습니다. 아까 이제 김성현 주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쪽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선한다고 하는 부분, 아니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차량을 통제한다거나, 물론 5등급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 있지만 좀 적극적인 통제할 수 있고, 대중교통 전형적으로 좀 늘려가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가용 대신 녹색교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런 부분에 좀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대중교통 및 자전거 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좀 구성하고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에서 아마 대구에서도 이제 기존에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좀 강화해서 단순히 이제 대중교통의 그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대중교통의 노선이라든지 체계까지 함께 좀 모니터해보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모니터단이 좀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포함돼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 불편한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모니터 또는 어디에 그런 모니터단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히 적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손 드시면 네, 제가 드시는 분 안 계신 거 맞나요? 그러면 네, 중간에 제가 잠깐 네, 김성준. 네. 김성준입니다. 자꾸 손을 들면 곤란하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게 좀 송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년 연중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그 계절에 대해서만 특히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사실상
5월 달부터 해서 한 9월까지는 뭐 거의 매년 하늘이 파랗습니다. 청정하늘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가을철로 접어들어서 봄철까지는 그 누구나 느끼듯이 미세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는 적어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그 대구 시내에서 발생되는 도로 먼지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예, 다른 의견을 좀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최소원님 말씀. 네, 지금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으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초기에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가 터지고 했을 때는 도로에 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위험하니까 전부 다 한 명이라도 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에 차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그 이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차가 정체가 되고 막히는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면 뭔가 방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이 돼서 시민들이 그 대중교통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주무관님. 네. 아, 예. 그 아까 메모를 보니까 여기 보면 의견에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만 대중교통 자주 이용으로 하면 좀 표현이 좀 곤란하고요. 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는 특히 집중적으로 대중교통을 특히 집중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건의를 한다고 돼 있고, 또 맞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자가 많았다는 게 사회적인 현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세먼지와 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코로나라는 사태를 맡으면서 또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수송 부분도 온실가스 배출이 3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대구시도. 단지 대중교통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 전체적인 문제,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나 이야기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없으신 거 맞죠?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의제를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의제를 제안을 했었고 작년에 실행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라는 것이 아까 신석기 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석기 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지형별 특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김성준 주무관님이 발표해 주셨던 그런 내용에서 실제로 대구에서 발생하는 내부 요인이 9% 라는 것을 2015년도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1년 평균으로 내내 그게 제가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계절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고 어떤 계절에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미세먼지 저감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달별로 또 시간대별로 아주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야지만 그 발생 요인에 맞게 그걸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생 요인을 제대로 이제 좀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지금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그 백승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각 분야별로 또 각 부분별로 미세먼지 정책이 좀 더 세심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신석기 부장님이 말씀해 준 대로 광주와 대구가 청정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협의해서 포럼을 구체하고 여기에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을 이루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을 또 환경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발생한 도로의 비산먼지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 주변에 걸어 보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실제로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기점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게 실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또 지원되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되고 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의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세러머니를 진행하고 협업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인드맵들은 나중에 다 같이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모두 저희의 세러머니는요. 참여해보신 모두 워크시트의 종이를 없으신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시트 종이를 얼굴과 함께 보이도록 들어주시고 5초 정도 손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정도인데요. 자,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되나요?